안녕하십니까. 자, 요약집 다 가져오셨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부터 요약집으로 하겠습니다. 그 요약집 기본서를 같이 병행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복습할지 잘 헛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요약집 위주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 5월 달에는 복습하실 때 기본서의 밑줄 그어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약집 이렇게 2번씩 하세요. 우리 5월 달에. 그래서 요약집을 단권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 거의 다 사셨으니까 기출문제집을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월요일부터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이제 5월부터는 문제를 같이 접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요약집을 이제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제1장을 읽어보시고 제2장 법률행위가 있죠.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5페이지 제2절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해석이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겠죠. 그래서 밑에 1번 자연적 해석과 아래 2번 규범적 해석, 그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시험은 그 중간에 양괄호 2번 오표시 모의 원칙, 이게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 해석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겠죠? 보통 일치할 텐데, 이게 일치하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때 법이 관여하겠죠? 자, 예를 들면 갑이 토지 매수인이에요. 갑이 을에게, 갑이 원래 토지 한 평당 150만 원에 팔 의사였어요. 이런 의사였는데 이제 청약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타이핑을 잘못해서 130만 원으로 편지를 보냈다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런 현재 갑의 의사는 평당 150인데 표시는 130을 했죠. 이렇게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럴 때 이제 법이 관여하는 거죠. 이때 표의자의 의사를 진이란다. 진이, 진짜 의사, 같은 말로 내심적 효과 의사. 그래서 이렇게 표의자의 진의를 해석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랍니다. 이건 표의자 시각이죠. 반면에 이 표시상이 나타나는 효과의사를 표시상 효과의사 그래요. 이 표시상 효과의사를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은 표시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할 텐데, 단 이 상대방도 표의자의 혹시 진의를 알고 있다면 그때는 표시를 무시하고 진의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원칙 규범적 해석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해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제 갑이 150만 원 의사인데 청약서를 130으로 잘못 보냈죠? 그때 우리 승낙있다 해보세요. 그럼 원칙 얼마의 매매계약 성립할까요? 원칙 규범적 해석. 그래서 130만 원에 성립하겠죠? 그래서 원칙 130만 원에 성립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을도 갑의 의사를 알아요. 갑과 을이 토지를 보고 다닐 때 갑이 항상 그랬어요. 내 150m로 팔면 내가 죽어버린다고. 죽는 한 있어도 150m로 절대 안 판대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래서 을이 알아요. 이 영감님이 오타 치신다네 라고 을도 안다면 그때는 150으로 생각하고 승낙했겠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표시를 무시하고 150만 원에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자연적 해석 그래요. 그래서 그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의미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1번 자연적 해석에서 그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이제 자연적 해석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그 오표시 모의원칙입니다. 그래서 오표시 모의 그러면 자 오른쪽에 답을 써놨죠. 차고 주장 X 또는 차고 주장 밑에 취소라고 써보세요. 취소라고도 시험에 나오니까 차고 X 하시면 돼요. 차고 X. 간단히 취소 X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표시 모의 그러면 결론 외우셔야 돼요. 차고 취소 X, 차고 주장 X입니다. 이제 오표시 모의 이런 거죠. 일단 제목을 보시면 당사자 간에
의사가 일치하면 혹시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의사가 일치하니까 당사자 간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면 그러면 차고 치수 x, 차고 x라고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토지, y토지가 있어서요. 갑과 을이 토지를 둘러보면서 을이 x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에 합의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은 x에 관해서 정확히 의사합치했죠? 의사합치했는데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갑과 을이 지번을 착오를 일으켜서 지번을 x토지 지번을 적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y토지 지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자, 갑과 을은 의사합치는 어디가 있죠? 의사합치는 x토지 의사합치했죠? 여기 의사합치했어요. 근데 표시는 어떻겠죠? 표시는 y로 잘못했죠? 그럼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여기는 갑과 을은 정확히 x에 의사합치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합니다. 따라서 x에 관해서 정확히 의사합치했기 때문에 차고주장 못해요. 정확히 x가 성립했습니다. 그럼 표시를 잘못했죠? 그럼 표시를 지우면 되죠. 이거 지우고 x토지 집어넣으면 적으면 되고 y토지 등기 무효죠? 지워버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x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그때 을은 제대로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래서 표시를 다 잘못된 건 지우고 x토지가 가서 정확히 생각납니다. 차고치도 못해요. 그 다음 y토지는 애초에 의사합치도 없죠. 계약서 성립 안 했으니까 여전히 차고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차고 x예요. 그래서 그 밑줄 위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밑줄 봐보세요. 네 번째 줄 밑줄 있죠. x토지 그 다음 의사합치 따라서 매매계약 성립했죠. 그러니까 y토지 등기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아무튼 x도 차고 x y도 차고 x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밑줄이 생각 편하게 보시기에 그래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없을 때 이거 한 두세 번 정도 보시면 1초 만에 한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딱 밑줄 보고 바로 알겠죠? 그래 보라고 이제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6페이지 제3절 법률행위 요건이 있죠? 자, 우리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법률 요건인데 그 중에 법률 규정보다 법률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률 행위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럼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려면 그 법률 행위가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먼저 그 로마자 1번. 먼저 법률 행위가 성립해야겠죠. 성립한 걸 전제로 그 로마자 2번이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그걸 보겠습니다.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예를 들면 먼저 당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외부에 표시하겠죠.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성립을 하죠. 그럼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립도 안 했으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그랬죠.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의사표시가 일치하겠죠. 의사표시가 일치하면서 그러면서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법률행위는 이걸 다 갖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3억의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관여할 필요 없겠죠? 그럼 갑은 X 소유권 넘기면 되고 을은 매매대금 주면 되겠죠? 갑과 을이 임대차 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완전 유효하죠? 그래서 갑은 X 부동산 넘겨주고 을은 약속한 차임이나 보증금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할 일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아무 말 없으면 이거 다 갖춘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못 갖췄다면 그 못 갖춘 사유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다 갖추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죠. 이제 법은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런 병적인 현상에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해요. 그래서 유효 요건을 결하면 먼저 법에서 어떤 걸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 보이셔야 돼요. 저 인간 저거 또 하네라고. 제가 답답하죠? 막 바빠 죽겠는데. 답답해 정상이에요. 그래도 이제 혹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들으시라 했죠? 들으시고 기본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기본서 안 보고 바로 요약서 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의의라든가 제도적 취지 그런 게 안 써 있으니까 물론 그러기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걸 알아야지 더 잘 이해하겠죠? 그리고 기본서는 학교 가면 절대 누구 주면 안 돼요. 이제 사무실에 딱 꽂아두고 궁금할 때마다 찾아봐야겠죠? 절대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합격했다 막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더 이상 이거 안 본다라고. 특히 2차 수험서는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찾아보셔야 되니까. 다시 이제 어떤 게 무효 사유가 있고 어떤 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의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일 없죠?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아무 일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그때는 이행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나한테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근데 무효인데 이행한 경우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이행했다면 내 것 돌려줘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이제 무효 사유 중에 하필 여기 여러 가지 무효 사유 중에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했다. 그걸 사회질서 위반이라죠. 법조문으로 103조나 104조를 위반했다. 그때는 다른 모의 사유와 달라요. 다른 모의 사유는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하필 그 모의 사유가 사회질서 위반했다. 103조, 104조 위반했다면 그때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것을 불법 언인급여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103조, 104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의 사유와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 차이점. 이행 전에는 똑같아요. 근데 이행했을 때 다른 사유로 모유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103조, 104조 위반이라면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럼 강행규정 위반 모유예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강행규정 위반 모유이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가요? 다른 사유 위반이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모유일 때만 반환 청구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사회적 타당성 결한 경우 이 경우에만 반환 청구 못합니다. 다른 건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떤 행위가 취소 사유라면 원래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취소권을 행사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근데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것만 남았죠?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원래 취소할 수 있으면 원래 유효인데 이건 유동적이죠? 나중에 무효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를 하면 유효가 무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정해 있어요.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10년, 100년, 1000년이라도 여전히 무효죠.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원래 효력 없으니까. 그래서 법 규정을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는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취소하면 유효가 무효로 바뀌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의 취소권자가 정해 있는 겁니다. 근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법률행위가 무효 그러면 원칙 절대적 무효입니까? 상대적 무효입니까? 예? 원칙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예요. 다시 무효 그러면 원칙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이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이걸 우리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겠죠? 원래 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한 거죠? 등기 원인은 보통 매매라고 적겠죠? 매매로 이주한 거죠.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럼 을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유효에 무효요? 예? 유효에 무효요. 자, 발을 못하면 이응이에요, 미음이에요? 이응이에요, 미음이에요? 예? 갑자기 11월로 왔네, 막. 예, 너무 탄력적이네. 11월로 하면 어떻게 벌써. 무효죠, 무효. 무효입니다. 위조했으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원인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아,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가 본데. 쉬워도 대답하세요. 저는 모르는 걸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병한테 팔았죠.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병은 위조 사실 모르는데 과실도 없다 해보세요. 그럼 병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예? 무효죠, 무효. 무효입니다.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래서 을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앞 등기 무효면 뒷 등기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걸 절대적 무효 그랬죠? 그래서 앞 사람 무효면 그 뒤에 나온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무효예요. 그것을 절대적 무효 그랬죠? 누구한테나 무효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병 무효입니다. 그럼 병은 을 등기 무효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죠? 그러더라도 앞 등기 무효면 병 부호 안 됩니다. 그것을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표현했죠? 등기 공신력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현상을 놓고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라고 표현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가 공시한 바를 믿었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효력 인정 안 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절대적 무효 또는 등기 공신력 없다 그래요. 수학으로 치면 그냥 0은 0 그래요. 앞등기 무효 0이면 뒷등기 무조건 0입니다. 알았던 몰랐던. 그래서 세 가지를 표현해요. 다시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 이제 시험용으로는 그냥 0은 0. 앞에 0이니까 0을 승계받으면 승계받을 게 없어요. 0은 0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이제 자, 능력은 먼저 권리 능력이 없을 수 없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먼저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 그자가 의사한 모능력자죠. 그자가 한 행위는 무효사입니다. 무효. 그 다음 행위 능력을 결하했다. 행위 능력 결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 그러죠.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가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자들은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그 행위는 여기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취소 못해요. 동의 얻지 않고 행위할 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다 무효사유밖에 없어요. 무효. 취소사유는 없습니다. 다 무효사유만. 그 다음 이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일치를 결한 게 아까 처음에 봤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걸 결한 게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답니다. 그럼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요? 불일치했어요? 예? 일치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데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도 불일치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은 불일치, 이쪽은 일치했지만 하자가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일치 유형이 세 가지가 있고 일치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불일치 유형이 처음에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착오가 있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게 사기강박이 있어요. 그럼 비진이란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그냥 혼자 헛소리 한 겁니다. 허위표시는 이게 헛소리예요. 헛소리. 근데 둘이 짜고 헛소리 했죠.
상대방과 짜고 쏘리. 차고는 혼자 착각이에요. 나쁜 놈 있어요, 없어요? 나쁜 놈 없죠? 혼자 착각에 빠진 거지 누가 나를 속인 게 아니죠? 혼자 착각에 빠지면 약간 여기가 멍청해요. 네, 나쁜 놈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 안 한다 했습니다. 여기. 네, 사기 강박은 나를 속인 놈, 나를 공포심 느끼게 한 놈, 나쁜 놈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법행위 책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차고는 혼자 착각 얘가 좀 멍청한 거지 나쁜 놈 아닙니다. 위법성은 쓰니까 여기는 불법행위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비진이는 원래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가 있죠. 이건 원칙 무효예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에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착사강 세 군데에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럼 이 비통착사강 여기 비통착사강 공통점이 있는데 원래 무효 그러면 원래 절대적 무효였죠. 근데 이 비통착사강 무효 취소는 이제 그 15페이지에 있어요. 15페이지. 중간쯤에 박스 하나 있죠? 박스에 107조부터 110조 공통점 있습니까? 비통착사강. 그래서 먼저 이 의사표시 규정은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돼요. 따라서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에는 이 비통착사강 이런 규정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된다. 두 번째,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원칙인데 여기 있는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취소입니다. 상대적 그 말은 여기서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자에게는 유효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무효 그러면 절대적인데 여기는 이제 무효 취소가 상대적 무효 취소예요. 즉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목차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페이지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단에 로마자 1번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습니까? 밑에 동그란 1번 당사자 써있죠? 거기에 7페이지에 써보세요. 그러니까 7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제4절 법률행위 당사자 나왔죠? 다시 6페이지 목적 있습니까? 거기에 8페이지 써보세요. 6페이지에요. 목적이 8페이지. 그 다음 의사표시에 15페이지 써보세요. 일단 써보시고. 썼습니까? 목적이 몇 페이지예요? 8페이지. 의사표시는 15페이지. 그럼 8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니까 제5절 법률행위 목적 나왔죠? 그러죠?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시면 이제 6절이 의사표시 나왔죠? 이렇게 세 가지를 차례로 보는 겁니다. 이제 목차를 하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7페이지. 7페이지는 당사자는 다 했어요. 의사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 결하시면 취소사유겠죠? 밑줄로 읽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8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이제 제5절 법률행위 목적 나왔죠? 이제 법률행위 목적 확가적 탄다. 그럼 먼저 로마자 2번 목적이 확정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은 꼭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죠?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따라서 법률행위 당시에 법률행위 목적 확정 가능성조차 없다면 그 행위 무효입니다. 다시 행위 당시에 확정 가능성조차 없다면 그 행위 무효예요. 그 다음 이제 로마자 3가 목적이 가능이죠. 가능은 실현 가능입니다. 그럼 밑에 2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있습니까? 이제 가능을 공부할 필요 없죠. 가능 반대가 불가능, 줄여서 불능.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있죠. 뭐가 유효죠? 후발적. 휴요. 원시적 불능 무효는 시험에 안 내요. 다 맞히니까. 시험을 내면 후발적 불능 유효를 내겠죠. 그럼 원시적 불능 무효라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있는가 검토해봐야 되고, 후발적 불능 유효인데 그때는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이행 불능, 없으면 위험 부담 그러겠죠. 이제 계약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다음 제일 밑에 3번. 3번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안 봐도 돼요. 제가 뺀다는 게 깜빡이고 안 뺐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유효 하시고 나머지는 계약법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로마자 4번 목적의 적법 나왔죠? 적법이란 법에 적합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법률 규정을 보겠습니다.
법률 규정은 크게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나눌 수 있죠. 이제 계약법의 대부분 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계약법 중에 몇 개가 강행 규정 있죠. 그걸 나중에 몇 개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 물권법 대부분은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물권법 중에 임의 규정이 몇 개 있어요. 그걸 나중에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임의 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는 이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대로 이행하면 되고 그 당사자한테는 그 법규정 적용 안 됩니다. 이런 걸 임의 규정 그래요. 대부분 계약법 규정.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이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어요. 근데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다시 민법이에요.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자, 그럼 단속 규정이란 경찰 행정 단속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는 받을 수 있지만 개인 간의 사적 거래는 유효해요. 반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이건 개인 간의 사법상 거래, 사적 거래도 무효가 됩니다. 결국 다 여기 다 유효인데 뭐만 무효예요? 효력 규정. 그래서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목이 목적의 적법이죠. 목적의 적법. 여기서 법이란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에 적합해야 됩니다.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니까. 다른 건 다 유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의 적법이란 효력 규정 위반 무효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니까 민법 시험에서는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맞아요. 다시 강행 규정 위반 무효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래요? 민법 규정에는 단속 규정 없어요.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민법은 다 이거니까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맞는 말입니다. 그럼 자 책을 정리하시면 자 9페이지 이제 중간에 2번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되어 있죠. 가로 열면 임의 규정 다른 약정 유효 그랬죠. 다음 2번은 강행 규정 있습니까?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단속 규정 봐보세요. 이제 강행 규정인 단속 규정이 말하는 법령에는 그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유효죠? 단속 규정으로 무허가 음식점 있죠? 자 밥을 먹고 나와서 계산하는데 식당에 허가가 없어요. 고발하면 사장님 처벌받겠죠. 그러면 밥값은 줘야 안 줘요? 밥값 안 주면 주방에서 청소해야 돼요. 밥값은 줘야 됩니다. 개인 간의 사적 거래는 유효지만 단지 사장님이 처벌받으실 뿐이죠. 그런 걸 단속 규정 그래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죠. 중간 승야 등기 금지 규정.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단속 규정 제일 중요한 게 중간 승야 등기 금지. 중간 승야 등기 하면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형사처벌 받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 유효입니다. 예를 들면 갑소의 부동산을 우리 매수했죠.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예요. 미등기 전매. 근데 등기는 자기 빼고 갑에서 병 앞으로 1억이 등기했어요. 그럼 자기 빼고 등기했죠? 이런 걸 중간승야 등기. 그럼 원래는 어떻게 등기해야 돼요?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병한테 등기하면서 양도세 내야 돼요. 내 세금 10원도 안 내려고 지금 어떻게 등기됐죠? 자기 쏙 빼고 갑에서 병 앞으로 돼 있죠? 이걸 중간세 등기. 그럼 이걸 굳이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든 불법적으로 했든 결과는 똑같죠? 이것을 등기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럼 이 등기 무효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유효 두고 그냥 관련자 잡아서 처벌만 하면 되겠죠. 을 세금 걷고. 그래서 이러게 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그냥 이등기 유효하고 관련자 처벌만 하면 돼요. 이런 걸 단속 규정이라면 단속 규정.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강행규정 써있죠. 가로 열고 효력 규정 써보세요. 가로 열고 효력 규정. 자, 강행 규정 쓰는 이유가 이걸 강조한 거예요. 민법에 있는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니까 그냥 강행 규정 위반 무효 그 말입니다. 근데 혹시 헷갈림은 있을지 모르니까 제2 심오한 취지를 모르고 그래서 가로 열고 효력 규정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릴까면 이때부터 기억에 또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해요. 기억 보시면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효력 규정으로는 명의신탁 금지 규정 이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죠. 그 다음 토지거래가 효력 규정이에요.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액 초과수 금지 이런 거 다 효력 규정이죠. 그 다음 니은 일단 디귿 보세요. 디귿.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 무효 주장 가능해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취소는 아무나 못하지만 무효는 누구나 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다시 디귿. 강행 규정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10년, 100년, 1000년 동안 여전히 무효니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취소를 하면 유효가 무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못한다 그랬어요. 디귿 보시고 다음 니은 약간 어렵습니다. 니은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원칙 절대적 무효죠.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추인에 의해서 유효한 것을 할 수 없고 표현대리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 누구한테나 무효 정할 수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죠. 그 대항할 수 있는 의미를 잘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적 무효가 뭡니까? 누구한테나 무효를 정할 수 있다. 제3자가 선의여도 무효로 주장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 법률이 밑줄되어 있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20이 시험에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요. 그러니까 수업을 빨리 끝나려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제가 또 쓰잖아요. 혹시 모르는지 알고. 그렇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이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죠. 그럼 무권대리란 이 개념에서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 없다 이외에 이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됩니다. 이걸 무권대리 그래요. 다시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다는 거 이외에 그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이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지 무권대리 안 합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을 상실했으니까. 다시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해야 돼요.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그냥 무효인 행위지 무권대리 아닙니다. 자, 그럼 방금 보신 것처럼 강행 규정 위반 무효죠. 그럼 행위가 무효면 무권대리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표현대리 법률도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강행 규정 위반 무효잖아요. 무효. 그럼 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이건 유효죠. 그러니까 무권대리 될 수가 없어요. 표현대리 될 수도 없고. 그러죠? 완전히 다릅니다. 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무권대리란. 근데 행위 자체가 강행 규정 위반 무효라면 이쪽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행위 자체가 무효니까. 그래서 애초에 무권대리 될 수 없고 표현대리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대리 법리를 잘 중요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로마 쪽 5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 있죠? 이제 이쪽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게 103조와 104조죠? 즉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럼 자 밑에 103조가 있습니까? 103조 보세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죠? 무효로 한다. 그럼 어떤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여기는 판례를 100% 내는 겁니다. 그 밑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있죠? 자,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까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유 위반 무효라면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금 불법 원인 급여 103조 104조만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답니다.
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 이게 백사조죠.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다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5, 6월 진도는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가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 오신 분들은 그 1월 강의든 3월 강의든 미리 한번 듣고 오셔야 돼요. 기본서 한번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를 효율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좀 늦게 오시면 약간 옆에 분들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746조 조문을 보셨죠? 자, 그럼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서에 위반하면 그 행위 무효라 그랬는데 이 말이 추상적이라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우리 갑에게 도박 채권이 있어요. 도박을 하고 돈 빌려줬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말이 이 말을 쏙 빼고 빌린 돈 갚아라고 대여금 반환 소송했어요. 빌린 돈 갚아 그랬죠. 그러니까 갑측 변호사가 판사님 도박빈 무효 아닌가요? 이건 무효 맞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판사들이 이걸 무효로 해야겠어요. 이걸 무효로 하고 싶은데 도박채권 무효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103조를 텐댔죠. 도박채권은 선량포석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판시해버립니다. 그럼 무효죠? 그럼 갑은 무효니까 갚기 전에 갚을 필요 없어요. 을도 갚으라고 하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을이 소송하면 을이 져요. 안 받아줍니다. 을 안 도와줘요 절대. 이번에는 이제 갑이 돈 빌려서 많이 땄어요. 많이 따가지고 을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을에게 편지했죠. 근데 갑 친구들이 이제 도박꾼들이 많이 있겠죠. 이 바보야 이건 무효인데 뭐하러 갚았어? 갚았으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행했으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한 거죠. 근데 받아올 수 있습니까? 이 무효는 103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해요. 그 돈 다시 돌려주라고. 그래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에서 안 도와줘요. 갑이 집니다. 그러니까 도박채권 채무는 갑을 중에 누가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빌려준 놈이나 빌린 놈이 둘 다 나쁩니다. 그래서 을이 법원에 뭔가를 청구하면 법에서 안 도와줘요. 둘 다 나쁜 놈들이라. 갑이 이미 갚았죠. 그걸로 끝입니다. 갑이 또 법원에 뭔가 법의 힘을 빌으면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왜 그래요? 둘 다 나쁜 놈이니까. 둘 다. 법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놈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갑이라는 유부남이 을려와 첫 계약을 맺어요. 나와 2년 사라지면 X를 증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 맺으면서 부동산 증여 약정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년 사라졌죠? 갑이 X를 넘겨야 안 넘겨요? 이제 증여 안 했습니다. 안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에 서이겠죠? 우리 이 말은 쏙 빼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아저씨 준다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그러니까 갑측 변호사가 판사님 첫 계약 무효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이제 판사가 한술 더 떴어요. 첫 계약뿐만 아니라 그 가치한 법률행위 전부 무효 그랬어요. 판사가 더 떴어요. 한술 더. 근데 첫 계약 무효 해야겠는데 첫 계약 무효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103조를 해드렸죠? 선량포석이 위반해서 무효라 해버립니다. 그럼 이건 무효죠? 법률이니까 전부 무효예요. 그럼 무효니까 갑은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갑은 증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증여하라고 청구 못해요. 을이 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순진한 갑이 약속대로 등기 넘겼어요. 이제 증여했습니다. 근데 또 갑 주위 친구들이 있겠죠? 먼저 선배들이. 이 바보야 무효인데 뭐하러 이행했어? 다시 가서 받아와 그랬어요. 이 무효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그러니까 갑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했죠.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효가 103조 무효죠? 그럼 다른 사유 무효가 달라요. 여기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돌려줘 그러면 법에서 절대 안 도와줘요. 등기 무효이더라도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럼 등기 무효니까 내가 소유자요. 소유자로 해서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도 못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갑이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환 청구 못하니까 우리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 반사적으로 우리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유자요. 왜 소유자요? 예뻐서가 아니라 갑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받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그러면 첩은 이제 앞으로 소유자예요. 다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그러면 앞으로 소유자입니다. 이제 우리 소유자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우리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병은 부동산 매매니까 우리를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그러죠? 근데 시험이니까 우리를 악의를 내요. 시험이다 보니까. 선이 그러면 다 맞춰버리니까. 우리 악이 돼요. 아, 병이 이런 걸 다 한대요. 그럼 병, 소유권 취득이 못해요. 취득하는 거죠. 왜 그래요? 소유자에게 넘겨받았으니까 뭐 앞사실 알았던 몰랐던 그냥 무조건 유효입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유효해요. 이걸 수학으로 백은 배겠죠? 앞사람 유효면 소유자니까 뒷사람은 그 사실 뭐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백은 백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까 앞등기 무효면 원칙 뒷사람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무효. 단 예외적으로 앞사람 무효이더라도 나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면 아까 상대적 무효치에서처럼 명이 100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앞사람이 이렇게 100이면 유효면 뒷사람은 뭐 알았던 몰랐던 100을 넘겨받으면 100을 취득할 수 있죠. 100은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등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등기는 절대 안 틀려요.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3조는 자, 이 첩계약도 이제 병이 없어요. 병이 없다 해보세요. 그럼 첩계약은 감남과 을료 중에 누가 나빠요? 첩계약 꼬신 놈이 나빠요? 넘어간 여가 나빠요? 둘 다 나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을이 뭔가를 청구하면 법에서 안 도와줘요. 갑은 넘겼으면 끝난다. 갑이 뭔가를 청구해도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둘 다 나쁜 놈들이라. 그게 103조 그리고 좀 이따 104조와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봤죠? 그래서 746조미를 보셨어요. 자 그럼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판단식이 있습니까? 밑줄 뭐든지 법률행시 뭐든지 법률행시예요. 양괄호 2번 이제 판례가 나와요.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소송에서 증언 그랬습니까? 사실 증언이에요? 허위 증언이에요? 다시 동그라미 1번 소송에서 증언 써있죠 밑줄. 사실 증언이에요? 허위 증언이에요? 네? 사실 증언이에요. 허위 증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요. 허위 증언이라고 허위 진술을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허위 진술이라고. 그냥 증언 그러면 사실대로 내가 본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공법은 시험에 함정이 없어요. 민법하고 공법은 지문에 함정이 없어요. 함정 안 돼도 알아서 다 들려요. 알아서. 함정 이제 중개사법이 함정이 많아요. 그대로 내면 다 맞아버리니까 중개사법이 막 말 바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민법과 공법까지 보고 막 스스로 함정을 파요. 스스로. 허위란 말 없잖아요. 함정 없어요. 민법은 공법은. 안 내도 다 들려 알아서. 그래서 다시 1번 소송에서 사실 증언이요. 증언을 조건으로 그 다음 말을 가로쳐보세요. 상당성을 잃은 과도한 급부 가로. 과도한 급부를 제공할 것을 내용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금전적 대가 결부된 약정으로 103조에 해당한 무효 그랬죠. 그러니까 소송하고 돈을 얼마 받기로 했다. 이때는 증언하고 증언. 이건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가로친 것. 하루 일당 수고비 받을 수 있죠. 그 상당성을 초과만 무효. 다시 하루 일당 여비 한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초과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로친 거예요. 그 다음 장 한편 법정에서 이제 허위진술 나왔죠. 허위진술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려 한 약정은
대가 상당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103조 해당 무효. 그 말이 허위 진술하기로 돈 받기로 했다면 10원도 못 받아요. 전부 무효. 차비도 못 받아요. 전부 무효. 근데 사실 증언하기로 했다면 하루 일당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초과 무효. 두 개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전통사찰 주직을 거액의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은 그 다음 밑줄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주지 임명행위가 103조인가 판단한 겁니다. 괜히 대법원이 종교에 관여할 필요 있습니까? 신자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103조 아니다고 한 겁니다. 다음 3번은 밑줄이 어디가 있어요? 임치가 103조 위반인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태우 판례였죠? 예, 노태우가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걸 쌍용그룹에 맡겨놨어요. 그걸 임치했다. 그럼 돈이 이쪽으로 왔죠? 만약에 이 임치가 103조 위반인가 물어본 겁니다. 이 임치가 만약에 103조라면 이행했죠? 그러면 반환 총괄을 섞게 됩니다. 따라서 임치가 103조 위반이라면 노태우가 쌍용그룹한테 반환 청구 못해요. 그럼 국가가 노태우 대신 반환 청구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103조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니까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국가가 노태우 대신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비자금 조성은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이 판례는 비자금을 물어온 게 아니라 임치가 103조가 물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 3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3번 처음에 반사회적 써 있잖아요. 반사회적 행위와 조성된 재단이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판례 임치가 103조 위반인가?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그 다음 반가로 일륜의 반환 행위 자 첫 계약이죠. 자 첫 계약이 나오면 첫 계약을 시작할 때 한 약정은 다 103조 무효인데 첫 계약을 끝내면서 한 약정은 적법으로 돌아오죠. 그때 한 약정은 다 유효. 103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보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 혼인질서에 반하는 부적 계약은 초통이 있더라도 무효죠? 시작하니까. 일단 부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증여 또는 생활 증여약정 다 무효예요. 그러나 밑줄 부적 관계를 단절하면서 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첫 계약을 끝내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밑줄 부정행위 용서 돼 있죠. 그럼 첫 계약 시작해요? 끝내요? 부정행위 용서. 끝내는 거죠. 끝내죠? 설마 바람 피기 전에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바람 피게 그럽니까? 이제 들켜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행위 용서 본 순간 103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세 번째 줄 끝에. 그러죠? 첫 계약 끝내니까 제일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반가로 3번 지나치게 사형정의가 도박이죠. 동그라미 1번 도박자금 대여하기나 도박채무 변제 약정 다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기본서 없는 판례예요. 근데 다른 민법심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판례입니다. 그것은 자, 우리 갑에게 도박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도박빚 졌죠. 갑이 돈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갑이.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갚으려고 도박 채권자에게 나 대신 팔아달라고 대리권수했어요. 나 대신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판 돈으로 도박 채권 변제하는데 충당하기로 약속했어요. 도박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리권 있죠. 그래서 우리 갑을 대리해서 병을 만나서 이 X부동산을 매매하게 하겠습니다. 누구 이름이 현명해요? 갑 이름이 현명하고 그리고 팔고 등기하고 판 돈을 도박채권 변제 충당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일련 행위 중에서 도박과 관계없는 게 있어요. 자, 갑과 을은 도박채권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도박과 관계없어요. 이것도 도박 관계없고 이것도 도박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103조 상관없어요. 얘들은 다 유효입니다. 근데 도박 채무와 판돈으로 도박 채무 갑교를 했죠. 이건 다 도박과 관계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103조 무효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위를 놓고 도박과 관계없는 건 유효입니다. 따로따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밑줄이 네 군데 있어요. 자, 첫 번째 밑줄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 이건 무효죠. 도박 관계 있으니까 무효 쓰시고 그 아래 밑줄 도박 채무 변제 충당 무효죠. 그죠? 그 아래 밑줄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 이건 유효죠. 유효. 도박 관계 없으니까. 그 아래 밑줄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 병이 매수했죠. 유효 유효. 도박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도박과 관계 없는 건 밑에 두 개 유효입니다. 따라서 나누면 돼요. 그 다음 반가로 4번 개인 자유를 심하게 제한행위죠. 1번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무효입니다. 또 평생 경업하지 않겠다 약정 다 무효예요. 평생이니까. 개인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갑의사가 있는데 회사 돈으로 을 직원이 해외 유학 가서 MBA를 취득해 왔어요. 이 당시 MBA는 국내 귀한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취득해 오니까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와달라고 스카우트가 들어요. 연봉 여기보다 몇 배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와달라고 스카우트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가고 싶겠죠? 가고 싶은데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있었어요. 갑 회사의 약규나 사규에 회사 돈으로 유학 가면 그 직원은 예를 들면입니다. 5년 이상 뭐 근무해야 한다 이런 약정이 있었어요. 몇 년인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약정 때문에 우리 다른 데 못 가겠죠? 그래서 우리 이게 103조 무효인가 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103조 아니죠. 을은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면 돼요? 이 돈 물어주고 가면 돼요. 그러죠? 이 돈 물어주고 갈 수 있습니다. 103조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 돈을 갔으면 일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핸드폰도 위약금 내고 회사 옮기잖아요. 그러듯이 이 돈 물어주고 가면 돼요, 어른. 그래서 103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가로 5번 동기불법 있습니까? 동기불법은 원칙 유효입니다. 다음 거기 밑줄처럼 동기가 표시됐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가 103조 무효죠. 그러니까 동기불법이란 법률행위 자체는 좋은 행동인데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103조 위반입니다. 동기. 예를 들면 갑이 도박할 목적이 있어요. 갑이 도박할 목적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친구 우리를 찾아와서 갑이 부탁했어요. 내가 급히 필요한 데가 있는데 제발 이유는 묻지 말고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어요. 이유는 묻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이유를 묻지 않고 1,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근데 갑은 왜 빌렸어요? 도박하려고. 그럼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면 돈 갚아야겠죠.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죠.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예? 유효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이거 원칙 유효. 제목 옆에 써보세요. 여기 반가로 5번. 원칙 유효. 그럼 갑은 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을은 이걸 모르잖아요. 예외적으로 갑이 그랬어요. 아, 내가 오늘 재수가 겁나 없나 보다. 오늘 돈 벌써 다 잃어버려서 돈 좀 빌려줘 그랬습니다. 라고 도박 목적을 표시했대요. 또는 갑이 도박 목적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갑 주위의 사람들이 을한테 전화했어요. 갑 돈 다 잃었다. 너한테 가겠다라고. 도박 목적이 을에게 알려졌다면 그럼 을 이때 돈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이때는 안 되겠죠. 도박 목적 알았으니까. 근데 속 없이 많이 따야 돼. 하고 빌려줬다면 그때 103조 무효입니다. 그때. 원칙 유효. 단일의 동기가 표시됐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 이때 예외적으로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 유효예요. 그 다음 반가로 6번 기타 빨리부터 10분 쉬가지고 이어서 보겠습니다.